드는데요. 저희도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주제가 두 가지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처음 저희가 한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 다 다양한 학생의 자기 기성에 맞는 옷차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과연 어떤 복장이 우리에게 맞는 복장일지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은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처럼 이 정도 이제 복장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를 불러서 아니고 젊은 지금 명을 제가 어떤 분이 부르셔서 말씀을 했어요. 옷이 왜 이렇게 입냐? 옷을 왜 이렇게 입냐? 그리고 넥타이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2년 전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사절기, 부적이 다 넥타이를 입지 않고 출근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 내려왔었지만 내부적인 협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잘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라고 하면 제가 받은 오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그런 규정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해드렸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항상 아침마다 고민하실 겁니다. 오늘 뭘 입을까? 어차피 똑같은 옷이지만 여기 보면 다 똑같은 옷이지만 거기도 조금의 디테일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애매한 것들을 좀 정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짧은 시간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입었던 옷차림들 봤을 때 기분 없어요. 제가 여기 안쪽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저희 이제 편하게 살아려고 넥타이를 입고 다 출근을 할 수도 있는데 왠지 좀 모르게 직장인 코스가 아닌 약간 조직의 코스가 느껴질 수도 있고 옷을 차림에 나는 잘 입는다고 입었지만 상대방이 느낄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입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지만 다양한 옷차림을 입고 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 강연을 하실 때 넥타이를 매일 수도 있고요. 목지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참 비슷한 옷차림인 것 같지만 되게 다양한 옷차림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정장에 티셔츠에 타이를 안 내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타이도 있지만 왜 장관을 입으시는 분도 과연 이게 잘된 걸지 잘못된 걸지 판단 기준이 되게 애매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선생님처럼 입고 있지만 타일 안에서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저는 정장을 입었는데 타일 안에서 왜 그랬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트까지 입었지만 안에 가디건을 입었을 때 어떻게 느껴질까? 이게 다 사람들마다 정말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직장인들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게 비즈니스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등산복을 입고 출근하시죠. 등산복을 입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 부서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르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그거를 요점을 지어주신 분이 학생과 분별이 별로 안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분별이 안 되고 지원이라든가 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말씀하셨었는데 학생들이 저희를 봤을 때 저희 이 복장을 어떻게 느낄지 제가 어제 가서 근로 학생들이라든지 제가 학생들이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주 편한 복장을 입고 오신 분도 있어요. 등산바지와 등산조끼와 등산 이렇게 입고 물론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무실에 근무할 때 봤을 때는 좀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저희 근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이 못 받았대요. 반면에 정말 정장 바지에 정장 바지를 입고 넥타이를 꽉 매고 와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분들을 봤을 때 어떤 걸 느낄까 물어봤더니 다가가기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복장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화를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와서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왠지 좀 당하기 힘들고 말 걸기 힘들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네. 옷이 주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옷이 주는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편한 복장을 입을 수 없는 것도 저희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 나름대로 내부 구성원들이 결론은 품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드레스 코드가 저희에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성기 씨라든지 김보성 씨 보시겠지만 넥타이를 메고 되게 격식을 차리진 않았지만 뭔가 품위는 있어 보여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인물이 풍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 저렇게 입고 보호타를 매면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김영배 쌤이 저렇게 입으면 까만 애가 좀 이렇게 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옷 자체가 좋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품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저희한테 좀 맞는 복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로 이태희 선생님과 김영배 쌤 어떠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오늘 아침 입고 오길래 제가 한번 러베이로 보시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정장에 되게 단정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제가 자기가 질문했을 때 왔을 때 이태희 선생님한테 왔을 때랑 그다음에 저한테 왔을 때랑 김혜쌤이 왔을 때랑 조금 다른 느낌이 당연히 생긴 게 조금 약간 미친하고 약간 현장에 갈 것 같은 분위기긴 하지만 그런 게 톤차리면서 당연히 다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물론 다양한 게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것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너네 결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내면 첫 번째가 하절기에 저희가 입었을 때 이제 PKT를 같이 입으면 어떨까? PKT를 근데 보통 은행이라든지 서비스 업종을 하는 데서는 서비스 통일감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데서 마크를 많이 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PKT를 입어서 소속감이 통일감을 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들어왔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런 걸 하나 입고 있으면 아직 사람들한테 뭔가 물어보고 잡아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알림 표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때 이런 PKT를 입으면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이제 그린 캠퍼스와 그다음에 에너지, 전력 피크제에 대해서도 많은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걸 했을 때 저희가 조교 현지까지 한 400명, 400분 정도 잡았거든요. 티 하나에 5만원 정도. 제가 실제적으로 제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작년 여름에 자기들이 이제 테니스에서 티를 단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단체 구매를 해서 은행에서 입고 있는데 하나당 한 4만 몇천 원 정도를 해서 구입을 하고 두 벌은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티 대체에서 마음에 들면 두 벌을 그대로 사서 선물할 수도 있겠고요. 그 정도 되는 수준의 거를 주는데 그래서 그걸 돌려서 두 벌 가지고 이제 월화수목금이나 돌려서 입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4천만 원도 예상이 드는데 에너지 절약 및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저희 조에 계산했을 때 4천만 원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신문기사도 있는데요. 이렇게 쿨메시 옷차림, PK라든지 그런 편한 옷차림 하면 체감 온도가 2도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난방기를 냉방기를 좀 덜 틀어도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 전력 피크제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하는 데 있어서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린 캠퍼스에 맞춰서 제 소나무신단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지금 나가고 하는 방향과도 맞춰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 그럴 것 같아요. 넥타이도 안 매고 폴로티도 입고 하면은 어떻게 직원들 자체에 대해서 이런 뭐라고 하지 그런 격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넥타이 대신에 사원증을 표현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 하는 거였습니다. 사원증을 준비해왔는데요. 좀 편안한 옷차림에도 이렇게 사원증을 걸게 되면은 딱 봤을 때도 직원인가 아닌가 표시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메시지 답답한 대신에 사원증을 하면 이제 사람한테 하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사원증으로는 조금 안 되는 게 저희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친근한 사진과 같이 소속과 부서를 간단하게 적어서 교실에서 회용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저희 직원들 자체도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도 좀 친근하게 친밀도를 강해서 사람한테 가서 원하는 걸 물어보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드레스 코드로는 이제 되게 다양하지만 좀 편안하지만 품위를 잊지 않는 정도의 드레스 코드를 잘 가졌으면 좋겠다. 또 화절기에는 이런 PKT를 저희가 다 같이 착용을 해서 직원의 동질감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소속감, 물론 학교의 경비도 절감하는 아주 유예적인 생활 혜택을 잡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봤고요. 사원증을 활용해서 우리의 소속감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 민원안내 표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주제가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다른 부서도 다양하게 모여 있었지만 저희 부서에는 아산 스포츠센터라든지 학술 정보도 있었고 학생복지팀 입학관리실이라든지 시설관리팀이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좀 모여 있어서 민원의 중요성이 또 많이 인식되었던 팀이기도 했습니다. 민원의 종류 중에는 저희가 전화 민원도 있었고, 인터넷 민원도 있었고, 방문 민원도 있었고, 고객은 내부 고객, 외부 고객, 학부형 학생 다양한 고객들이 있다고 봤고요. 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화에 대한 민원이 가장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전화 민원 중에서는 전화를 이렇게 돌려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는 데서 오는 고객들의 불만이나 짜증이 굉장히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의견을 모았던 내용 중에는 해결책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터넷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불만이 좀 많았었는데 저희 팀에서 의견 모은 내용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서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정말 필요한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우미가 도대체 우리가 직원들이 이용했을 때 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필요한 도움인지 정말 민원이 필요한 도움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좀 찾기 쉽게 거기를 가야지만 전화번호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모색해 보았습니다. 개선 방안에는 CS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저희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옛날에는 저희가 어느 부서 취업정보지원팀 한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의견을 모으기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화를 해보면 저는 한선입니다만 얘기하거든요. 우리 부서 얘기는 앞에 하지 않아요. 또 통일감을 좀 주면서 자기 부서의 누구라고 소속을 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 안내 콜센터를 좀 구축해서 좀 친절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 민원 안내 표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우미 부분을 민원 안내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가기 쉽게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준비한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짐 캐리가 나오는데 이 짐 캐리가 대부분 피지몬이에요. 근데 정말 실적도 없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예스라고 외치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나중에 짐 캐리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여자친구도 생기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도 굉장히 우수한 인연 평가를 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에서 보여주다시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전화나 인터넷이나 뭐 어떤 민원이 왔을 때도 긍정적으로 예스하게 하면 아마 부산대학교에도 아주 큰 뭐 기대나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